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키워드를 살짝 엿봤는데 김성훈 대표 키워드가 오늘 저의 라면값 인상 빙그레와도 비슷한 것 같아서 키워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가 K라면이라는 주제고요. 장우진 팀장은 이제 깨질 때 깨지지 않는인데요. 바다가 K라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거 뭐 온 세상이 K라면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K라면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건 그러면, 맞죠. 네. 1월 달 보니까 이제 K라면 글로벌 이제 매출 추이를 제가 한번 봤는데 중국에서 작년 1월 대비해서 157% 증가했습니다. 라면 수출이.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 1월 달만 해서 작년 기준으로 25% 증가했고요. 나라별로 보니까 중국, 미국, 뭐 네덜란드까지 지금 일본, 필리핀 순으로 라면의 매출세가 증가됐고 우리가 라면 하면 또 따라붙는 게 뭡니까? 김치죠. 김치요. 같이. 예, 네. 김치의 매출까지도 지금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는데 요즘에 김치 하니까 피자에 김치를 넣는 미국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도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요. 최근 들어 주가 보니까 대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전고점까지 회복 능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은 오뚜기 지금 뭐 농심 아까 가격 인상 얘기했지만 네. 오뚜기하고 농심 이렇게 라면에 대한 그 매출이 증가되면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BTS 진을 내서 오뚜기 진라면의 이 BTS의 진을 내세워서 홍보 효과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오뚜기 평택 공장 수출액 보니까 일단 한 130%나 작년 대비해서 1월 달에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이 어제 상승폭이 굉장히 네, 컸다면 라면값 인상. 최근 네. 들어서는 오뚜기도 주가의 흐름도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까지 한번 네. 같은 연결고리로서 주가의 흐름폭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심에서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예. 관계상 이거 해주세요. 네. 네네 네. 농심이 신라면에 툰바라는 것을 작년에 네. 출시를 했어요. 네. 불닭볶음면이 아류작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어저께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습니까? 예, 네네. 당연히 시음을 해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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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하려면 네. 저의 40대 입맛에는 툰바가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A에서 네. 툰바의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시음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불닭볶음면을 개인적으로는 이긴다. 이기지 못하는데 예, 그래요? 네, 저의 입맛에는 아, 네. 네, 맞는데 네. 그래서 예. 이런 하나의 이게 원래 툰바가 아웃뱃의 툰바 파스타를 알아요. 예, 따라한 그거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의 입맛에는 예. 툰바가 좀 맞는데 미국에서 아마 이 반장을 좀 이끌 수 있다. 마케팅을 워낙에 비용을 지금 철저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틈새 전략으로서 농심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투자자들은 추가 라면값 인상 이거 많이 질문해 오시는데 예. 항상 보면 이게 정치적 혼란이 될 때 요때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농심이 어제 가격 인상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올린 게 아니라 작년에 내렸던 거 되돌린 거다. 맞아요. 재작년에. 또 올린다는 뜻입니까 이거?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가격 인상? 보는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 신라면 가격 950원에 1,000원 올렸다고 해서 예. 제가 안 사 먹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대체제로 간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뭐 오뚜기도 이제 진라면 다 같이 지금 상승에 대한 이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 가격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50원을 뭐 추가로 올린다 한들 그것을 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분간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우리 김성훈 대표는 이제 농심과 오뚜기, 라면 쪽을 식품부의 픽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장우진 대표의 키워드가 되게 독특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시작해. 약간 좀 시적이었었어요. 시작해 볼까요? 아, 네. 뭐 깨진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유리잖아요. 네. 네, 유리 기판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단독 기사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봤던 기존의 유리 기판과는 좀 다른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기판이라고 한다면 PCB 기판 내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글라스 코어가 바뀐다는 건데 이번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에 들어가는 중간적인 패키징 기판, 그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실리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리 기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뭐 유전율도 저유전율도 좋고, 그다음에 대면적 화기에 좋고 미세 회로에 좋다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뭐 개발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얘기가 나온 건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의 어떤 협업을 요청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들은 뭐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글라스 코어 기판 플러스 유리 인터포저 이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유리 기판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쪽, 아니 뭐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뭐 AI 쪽도 그렇고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리기판 또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업황 멈춤인데 더 미리 가는 건 좀 맞을까요? 지금 보면 업황이 오히려 멈춰 있기 때문에 갈 만한 섹터나 갈 만한 테마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요? 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리기판 쪽 이슈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자금이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다. 그 중에서도 그럼 픽은 캠트로닉스? 일단은 캠트로닉스가 좀 신선하기 때문에 필로픽스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고 또 네. 유리기판 관련된 대장주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신선한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었거든요. 기존 네. 실적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IT 경기에 대한 약간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새롭게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이 분다고 하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황은 일단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0.9%, 또 코스닥은 0.7%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장원진 팀장 이야기한 캠트로닉스가 11%, 필옵틱스가 4% 정도입니다. 하고 약간 액침 냉각 이쪽으로 오면 기가버스 정도가 한 2.58 정도.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이 지금 전멸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1% 이상, 하이닉스도 2% 가까이,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 분명히 브로드컴에서 시간의 급등도 나왔지만 아마 시장은 마벨 테크놀로지를 더 바라본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전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판이 약간 돌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리기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유리기판을 이야기했지만 장원진 팀장, 뭐 반도체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마벨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 정도를 뺄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장 끝나고 브로드컴에는 또 이 정도로 올려야 되나?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앞으로 네. 국내 K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AI 반도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한 부분에서 시장의 눈높이보다 그래도 더 높게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네.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건 미국의 빅테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고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딥시크가 개발되고 나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결코 미국에 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기술 선도에서 중국도 따라붙는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산업의 어떤 성장성 자체의 훼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에서 보여줬지만 브로드컴이 지금 시간에서 한 16%, 17%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보여준 게 시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벨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없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걸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다만 하드웨어의 성장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성 둔화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AI 솔루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었었던 것들이 이게 지금 조정이 있었는데 관련된 주식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K 반도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K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HBM 같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실적이 성장하고 좋겠지만 공격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HBM 이외 또는 HBM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모멘텀이 붙는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부터 새롭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새롭게 찾아서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 반도체 중에서 또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등이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원래 뭐 3분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봤던 것들이 지금 빠르면 2분기부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국의 양회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또 이관신을 기반으로 해서 IT 디바이스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뭐 호재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근데. 네. 근데 반도체가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3분기나 2분기에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반등할 텐데 아직은 미지수가 있어서 그렇죠. 미지수 약간은 부정적인 건데 거기다가 또 중국이 이 레거시 쪽을 쫓아온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건데 가격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도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공격적으로 사자라기보다는 가격 동향을 분명히 보면서 알겠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장호딘 팀장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만 AI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주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줬고 미국과 연관됐던 엔비디아의 우리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프리미엄을 받고 갔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도 훨씬 잘하네. 그럼 굳이 미국주에만 프리를 줄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미국에게 줬던 그런 프리미엄들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K반도체에도 이런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좀 가면서 중국발에서 레거시 반도체에서 살아나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지켜보자. 그 전까지는 유리기판 같은 쪽으로 완전히 좀 판을 바꿔서 투자를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김성훈 팀장도 지금 반도체를 거의 안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약간 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뭐 비슷한 의견이긴 근데 한데 픽이 있다면 네, 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레거시 쪽보단 당연히 HBM 쪽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추고 레거시는 그래도요? 일단 네. 뭐 첼라노 이상에서는 중국 쪽의 이 자급자 쪽에 뭐 빗대어서 본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그 맥락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종목으로 좀 예, 가면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뭐 KC텍 오늘 KC텍 같은 경우는 CMP 공정에서 당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승세 보였던 오늘도 한 34,000원대 지금 11,300원 플러스권 여겨지고 있고 반등폭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직 쪽으로 본다면 브로드컴 상승세에 힘입어서 에이직랜드라든가 가온칩스 쪽 일단 에이직 반도체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또 액측 냉각까지 본다면은 뭐 GST 정도가 일단 다 피고 그래서 각 공정마다 일단 이 탑라인들에 대해서만 일단 집중해서 보자.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네. 드린다면은 이제 어제 미코라는 주식이 실적이 지금 한 전년 대비해서 한 뭐 35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장비인데 펄스 히터라고 해서 이 숄더볼을 녹이면서 TCB 본드에서 증착하는 장비 역할을 하는데 예.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TCB 본드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 앞으로의 이 전망을 봤을 때도 미코에 대한 주가 성장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서 미코도 한번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켜보자. 그래도 김성훈 대표도 굉장히 압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전통적인 우리의 K 반도체 쪽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조금 반도체 쪽 라인들 약간 쉬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어서 업종에서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안 보입니다. 엔터 업종 정도만 아마 한알령 요 중국 관련 이슈로 살아나고 있고 그 외에서는 종목별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쪽에서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좀 어제도 작전으로 봤지만 이마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3%대 또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여파, 법정관리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이제 3연속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라인들, 뭐 이마트, 롯데 쪽이 홈플러스가 무너지면은 반사 효과도 좀 얻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커머스로 전환하는 또 지금 당국에서 벌써 왜 대형마트 의무 규제 철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좀 또 이야기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은 오히려 쿠팡 또 알리테무인데 그런 게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지금 이마트 쪽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장원진 팀장 이제 한알령 해제 뭐 양회 관련해서 요 이슈를 함정 가면서 엔터까지도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네네. 한알령 뭐 양회 이슈 보면서 오늘 엔터까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3월 5일에 중국의 전인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 전인대라고 하는 건 중국의 전국 인민협 대표 한 2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5%를 제시했는데 뭐 이것은 작년과 재작년과 동일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맞추는 건 5%를 맞추려고자 하는 건 실업률을 안정시키면서 중국 경제를 탄탄하게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 적자율을 늘리기로 했어요. 재정 네. 적자율이 작년에는 3%였는데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3%. 근데 이번에는 4%까지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1%포인트만큼의 GDP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냐? 1조 3천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50조에서 26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돈을 경제를 부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 채권을 발행할 텐데, 이 특별 채권을 발행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중국의 주식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작년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나왔었고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재정 적자율을 구체적으로 공표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투자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이젠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강화학 엔터 뭐 게임 이거잖아요. 오늘은 일단은 엔터가 가고 있고 최근에 철강화학도 좋았고. 자, 오늘 심지어 이게 다 지금 중국발 이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탄력 받은 거죠. 네네. 미국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제는? 경우에는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안 좋아졌고, 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이 꿈틀거릴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인대가 개막했던 날은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이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KG스틸 같은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전인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한한령 해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은 이제 움직이는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의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은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이게 3월 말이라든가 4월부터는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양책 플러스 중국의 부양책이 더해진다 그러면 양쪽에서. 그렇죠. 네. 양쪽에서 더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수혜를 볼 거다. 다만 지금은 미국이 처음 이제 등장하고 나서 2018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양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미국발 훈풍 한번 받고 쉬는 와중에 중국발 훈풍이 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포트도 중국을 좀 향해야 된다. 철강, 화학. 오늘 같은 경우에도 뷰티 또 엔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중국으로 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일단은 따라가 보자 이런 얘기 주셨고요. 앞서 질문이 로봇 질문이 한번 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다 했는데 벌써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받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보통 우리가 20% 이상 되면 거기서부터는 빨간불이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체크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대표. 로봇 좋은 것 같고 삼성 로보틱스 재료들 이렇게 짱짱한데 또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되게 좀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정위에서 이제 결합을 승인을 했는데, 네. 지난해 말이었죠.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회사를 편입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러한 그 매도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일단 예상으로는 시가총액 10조 정도를 달성을 하고 좀 주가가 조정받는 것이 네네. 아니냐고 했는데 목전에 앞두고 조정폭을 일부 받았었고, 그리고 저는 하나의 매도 트리거가 됐던 게 원래 로봇주들이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적자폭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눈으로 한번 보죠. 네, 한번 하락을 네. 했거든요. 네. 여전히 숫자는 안 나오는구나. 하지만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이제 우리가 TV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네. 중국에서의 로봇 시장, 이 물리적 AI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워낙 싸져가지고 네. 뭐 2만 불 정도? 네. 10,000불에서 2만 불 정도인데 뭐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좀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의 매출 속도가 작년에 5배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고요. 네. 일단 렌탈 부분, 로봇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 하루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의 로봇주들은 일단 시세적인 탄력성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2만 원이거든요. 저는 30만 원대 근처가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 차원,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60일선이 27만 원대 네. 이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까지도 밀면 밀리나요? 뭐 지금 저는 30만 원대 초반에서는 담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60일까지 내려온다면 네, 계속. 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로봇주들의 포진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수급이 뭐 미국도 러셀 2000이 좀 주가가 하락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추가 하락도 좀 일부 염두는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매력적이지만은 주가 하락 시마다 좀 더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오늘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클로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이 제조 관련된 비즈니스 협약 맺으면서 지금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추가적으로 종목을 본다면은 뭐 클로버도 조정 시에 일부분은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은 조정 시 매수 전략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앞서 이제 만물 박사님이신가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이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죠? 61선까지 가면 이제 그럼 거의 30%대인데 김성훈 대표는 거기 레벨보다는 일단 30만 원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클로봇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이 세 팀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가 그 마벨 테크놀로지 때문에 오늘 반도체 아픕니다 이야기를 그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갑자기 소부장 라인들을 싹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돌아간 거는 아닌데 밑에 단에서 PSK 홀딩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DIT라든가 쫙쫙 하나마이크론 뭐 밑에 단에 뭐 시노펙스라든가 에이직 쪽에서도 에이직랜드 뭐 퀄리타스 반도체. 자, 장원희 팀장, 이 대형주들은 멈춰 있는데 소부장들이 갑자기 왜 도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과도한 낙폭에 대한 갑자기 도네요. 뭐 있다라고. 5분 상관으로.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오늘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사실 이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14%가 시간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예. 물론 20% 더 빠지긴 했지만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빠진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근데 오늘은 브로드컴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다는 지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밀려서 약간 의외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이렇게 지나치게 우려할 건 아니구나. 이제 브로드컴이 반등한다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형주는 왜 안 살아나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는 걔는 안 돌리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 좀 아직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쪽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TSMC 쪽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판매하는 것과 좀 별개로 그런 기업들은 좋을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HBM이나 이런 것들도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 기존에 들어갔던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말고 새롭게 HBM이 들어가는 엮이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특히나 중국 쪽 관련돼서 만약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하나 풍산을 한번 볼까요? 풍산이 방산주에서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방산 쪽에서는 풍산만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풍산이 방산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현재 시각은 한 3.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이게 또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풍산은 방산이기도 하지만 실은 구리 관련주 아닙니까? 사업도 구리가 더 크고 그래서 아마 방산 쪽에서 지금 두 개 기업 풍산이 한 4%대 한화 시스템이 1%대 두 기업 정도만 가고 있는 것이 아마 풍산 라인은 좀 구리 관련주로 오늘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을 다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번 식료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가 오늘 이제 라면 이야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식료품들 농심이 한 번 더 갑니다. 예, 이쪽 라인들 뭐 더운 여름 이슈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정치 맞습니다. 불확실성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오늘 트레이딩 말고 식료품? 뭐 사실 지금 경기 방어주적 성격도 그렇죠. 굉장히 네.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매력도가 그래도 한
1%대에서 2%대 초반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배당 매력도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빙그레 얘기를 빙그레 하셨지만 얘기했죠. 여름. 네. 여름입니다. 네. 그래서 메로나의 남미 이 인기가 계속돼서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뭐 이례적으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자 전환 돌렸잖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일단 뭐 3월, 4월 내로 빙그레가 먼저 주가가 선반영되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가장 또 우리가 탑픽 라인으로서 빙그레를 좀 주시를 하고 또 제가 뭐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오리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리온이 이제 국내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더 많이 기록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종목들을 세분화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업종 내에서 일단 같이 동조화되는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 장세가 길어질수록 음식료 업종에 대한 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탑픽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장원진 팀장이 철강화학, 중국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화학이 또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철강에서 오늘 픽 하나를 준비를 하셨는데 네. KGI 스틸이요? KG 스틸. KG 스틸 네. 볼까요? 예전에 동부제철. 동부제철. 예. 네, 동부제철을 KG그룹이 인수했었고 사실 KG그룹은 자금을 M&A 쪽으로 굉장히 확장하기 위해서 그 기업 네. 그룹사들의 자금을 쓰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만큼 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기업은 아닌데 그 두 개 기업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 회사가 KG그룹이 인수했던 배경 자체가 회생 절차를 거치고 인수했기 때문에 일단 재무구조는 좀 많이 깨끗해져 있고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지금 0.4배, 0.3배 올해 기준으로 PER은 0.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싼데 이 회사는 일단 냉연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고르를 통해서 열연을 뽑아내고 이 열연을 사와서 이 열연을 기반으로 해서 냉간 아변, 그러니까 상온에서 아변을 해서 냉연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냉연을 활용해서 뭐 도금을 이제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연을 도금한다거나 주석을 도금한다거나 이래서 다양한 강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경제가 좋아야지 사업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격이 좋아져야지, 가격이 상승해야지 이제 주가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KG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실적, 24년 실적 대비해서 25년이 매출액은 한 4%,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1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24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턴어라운드하는 기조에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그 주주 환원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배당 수익률 20%, 자사주 매입 10%를 해서 30%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한 4%, 자사주 매입 효과를 감안하면 한 6% 정도의 주주 환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PBR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 플러스 주주 환원 강화 플러스 중국에 대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와 더불어서 KG스틸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G스틸 봤습니다. 지금 철강, 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들 철강 쪽에 있고요. 화학 쪽도 있습니다. 아마도 양회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공략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